네. 원래는 종합 선수권이 아니라 그 4대6에 김채연을 해야 되는데, 네, 진짜. 김채연을 다루기가 제가 좀 껄끄러워요, 솔직히. 어. 아무래도 김채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보면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회전력 2편입니다. 지난번에 회전력 편에서 김연아, 카밀라 발리에바, 안나 셰르바코바 등을 얘기했죠. 또 거기에 신지아가 살짝 꼈어요. 이게 지난번에 했었던 이 종인데, 참고로 김연아의 트리플러츠의 이 시간은 밴쿠버 올림픽의 첫 번째 러츠입니다. 신지아 이 13프레임은 어디서 나왔냐면 최근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 대회들 거예요. 근데 후반부 거였나? 하여튼 이건 제가 그냥 얼핏 본 거라서, 예. 이 차이를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나요? 프리로테를 안 하는 선수와 약간 하는 선수. 그리고 또 하나, 체형 변화가 왔고, 체형 변화 이후의 수치죠. 체형 변화 이전의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다 감안해야 돼요. 자, 카밀라 발리에바. 체형 변화 이전이 2022년 때 이랬어요. 이 회전 소요 프레임입니다. 참고로 트리플 악셀 이상의 점프는 트리플 악셀 이상의 점프끼리 비교하고요. 트리플은 트리플끼리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야 급이 맞아요. 즉 이건 뭐냐면 김연아의 이것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김연아와 비교를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걸 비교해야죠. 이런 거. 예, 이런 거. 근데 이건 뭡니까? 쿼드를 막 뛰고 난 후반부의 것이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을 보더라도 발리에바 쪽이 김연아 같은 옛날 스타 선수보다는 훨씬 빨랐다 인 거고, 이건 뭐예요? 카밀라 발리에바가 체형 변화가 온 이후죠. 그래도 여전히 빨랐지만 트리플 쪽으로 오니까 어때요 지금? 김연아보다 딱히 메리트가 없죠 지금. 그리고 한눈에 봐도 체형 관리에 실패했어요 발리에바. 안나 셰르바코바는 지금 이러고 있고요. 근데 이 안나 셰르바코바 이것도 체형 변화 이전이잖아요. 체형 변화 오고 난 이후에 안나 셰르바코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참고로 러시아에 한 명만 더 적어줄까? 자, 알레나 코스토리라고 칠게요. 자, 알레나 코스토리 19년 그랑프리 때 트리플 악셀이 0.615초에 11프레임 끊었거든요. 자,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유지했는데 이래 됐어요. 회전이 이렇게 느려졌다고요. 그래서 알레나 코스톨 망한 거예요. 간단하게. 자, 제가 지금 이 회전 속도를 얘기하는 건 단순하게 선수들의 이런 뭐 회전에 걸린 소요 시간을 비교하면서 그냥 누가 빨랐네, 누가 느렸네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자, 김연아가 요즘 선수보다 회전이 느린 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지난번에 이런 숫자 적어놓고 나서 내가 욕을 먹었거든. 결국 러시아 애들 올려친다.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시대적인 차이. 트리플 시대의 김연아를 쿼드 시대 선수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제가. 그 다음에 체형 변화 이후고 이 숫자들은 체형 변화 이전이란 말이야.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거는 전반부 점프고 이건 후반부 점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뭘 비교할 거냐면 김연아하고 동시대에 뛰었던 아사다마오하고 안도미키 등을 같이 테스트하면서 비교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뭘 비교해 볼 거냐면 제가 그동안 김연아의 팔 동작에 대해서 제가 별로 말을 안 했었거든요. 김연아의 팔 동작.
과연 러츠 플립을 뛸 때 김연아의 팔 동작이 회전 속도에 효율적이냐 아니냐, 이거를 판가름하려면 김연아와 유사하게 도약을 했던 선수가 팔 동작이 김연아 같지 않거나, 또는 김연아하고 팔 동작이 비슷하거나 한데 도약 메커니즘이 다르거나, 약간 이래야 되거든요. 사실 여기에 마땅한 선수가 떠오르지 않았고, 또 하나는 60프레임 영상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과거에는 생각보다 없어요. 특히 제가 한국이고 한국의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다 보니 김연아 걸 제외하면 다른 선수의 60프레임 영상을 구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특히 아사다마오나 안도미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아주 중요한 메이저 대회 때 60프레임 영상의 풀 버전 경우에나 겨우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보강을 할 겁니다. 자, 이 신지아 부분을 조금 잘라내고, 자, 조금 잘라내고요. 자, 여기서 단순하게 트리플 러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총 오늘 어떤 대회 점프를 살펴봤냐면, 먼저 공구 월드, 밴쿠버 올림픽, 요런 대회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07 월드도 살펴봤어요. 제가 07 월드까지 쭉 살펴보고 나서 나온 결론이 뭐냐, 러츠와 플립 모두 첫 번째 점프는 회전속 채공 시간은 0.65가 아니에요. 채공 시간은. 왜냐하면 플립이 앞에 왔을 때 이 플립이 생각보다 채공 시간이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김연아가. 자, 13.5에 수렴하는데 다만 이게 첫 번째죠. 예, 그럼 두 번째는 14프레임에 수렴합니다. 14프레임이 좀 넘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란 얘기예요. 대략. 그럼 이 두 번째라는 의미, 그 다음에 후반부 러츠는 14가 좀 넘어가요. 예. 김연아의 경우가 이 정도의 회전 소요 프레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이것이 저는 이거를 애초에 느리다고 표기한 것도 아니었지만, 이것도 느리게 표기했다고 욕하는 새끼들이 있지만 실상은 더 느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빨랐던 수치를 적은 거예요. 저는. 아시겠어요? 지금 이거 측정한다고 내가 지금 벌써 한 서너 시간 보냈는데 어쨌든 이랬습니다. 예. 이건 이제 밴쿠버 올림픽 때 결과고. 자, 그러면 의외로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팔 동작을 제외하고 보면 아사다마오하고 안도미키를 비교하면 아사다마오가 회전 속도가 빨라야 되거든요. 왜? 룹 변형이니까. 프리로테를 많이 하니까. 김연아보단. 그리고 안도미키 같은 경우는 러츠 플립에서 프리로테를 거의 안 하거든요. 안도미키도. 그래서 안도미키는 김연아와 비슷하거나 김연아보다 느려야 돼요. 근데 제가 측정해 본 결과 안도미키는 의외로 김연아와 비슷한 회전 속도를 보였습니다. 의외로. 자, 예를 들면 굉장히 놀라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안도미키의 이 뭐라고 해야 되지? 팔 동작이 생각보다 김연아와 유사했어요. 자, 이건 공구 월드입니다. 공구 월드라면 안도미키의 그 뭐라고 할까, 컨디션이 가장 좋았던 호조기는 아니에요. 가장 좋았던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체형 변화가 온 이후입니다. 체형 변화 이전도 아니에요. 즉 김연아 같은 경우는
07월드 때도 이미 체형 변화가 온 이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이거 미리 얘기하는데 김연아의 경우는 회전 속도 편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 07월드 이후에 밴쿠버 올림픽 때까지 회전 속도 편차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다 측정했어요. 60프레임 영상만으로 전제해서. 이 안도미키의 이 러츠인데 이 팔 동작을 보면 의외로 김연아하고 그나마 유사해요. 그러니까 김연아하고 유사한 선수가 워낙에 없다 보니 참네. 예. 이 팔 동작이 그나마 유사합니다. 안도미키가. 좀 웃기죠? 자, 첫째. 여기서 떨어지기 전까지 돌리지 않고 있죠. 몸이 이렇게 90도 돌아갔을 때도 나리 방향이 토픽했을 때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고 떨어졌고요. 팔 동작이 김연아하고 가장 유사한 형태의 선수예요. 가장 유사한 선수의 형태. 자, 그럼 재어봅시다. 자, 김연아의 경우 이 당시에 이건 이미 제가 재었죠. 13.5프레임 정도 제가 측정을 했었던 건데 자, 여기서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안 돌았어요. 넷 하니까 돌았죠. 이러다 보니까 또 거의 14 같네. 어찌됐든 그 안도미키를 좀 보면 자 여기서 여기서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거의 14프레임 조금 안 되죠. 즉 회전 속도가 거의 김연하고 유사해요. 거의. 다만 좀 내려올 때 회전각이 여유가 크게 없죠. 김연아에 비해서. 이건 뭐다? 채공 시간의 차이입니다. 둘 다 프리로테를 안 했고 둘 다 회전 속도가 비슷한데 채공 시간이 좀 차이가 나요. 지금 김연아의 이 러츠는 0.65초가 넘는 거고 이거는 거의 0.6초 근처거든요. 그래서 회전이 조금 아슬한 물론 안도미키의 이 점프도 회전을 채운 거긴 하지만 조금은 여유가 없어 보이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두 번째 점프인데 이건 플립이죠. 교정된 플립이에요. 이넷지로 교정한 거. 자,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넷에 안 돌아지죠. 다섯. 다섯은 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점프와 두 번째 점프에는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김연아의 경우도 이거 지금 두 번째 플립으로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셋에 안 돌았어요. 넷. 그러면 넷에 돌았죠. 그러니까 거의 14프레임 정도. 이렇게 보면 거의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흡사한 부분.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넷에 안 돌았구나. 다섯은 안 됐고. 안도미키 쪽이 조금 더 많이 느리긴 하지만 큰 차이가 안 나고 있고 거의 비슷하게 수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게 지금 쇼트라서 후반부 점프까지 측정이 안 되네요. 자, 일단 이렇습니다. 의외로 안도미키는 김연아와 회전 속도 차이가 거의 없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좀 넉넉 잡게 얘기하면 지금 김연아가 이게 14프레임 소요됐고 두 번째 플립이요. 안도미키를 좀 나쁘게 얘기하면 방금 거 어땠어요? 14.5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 한 0.5 차이가 나는데 김연아가 그때 이거 제가 13.5고 14프레임 난다고 제가 2회인 편에서 느리다고 했었죠. 왜 내가 2회인 느리다고 했을까요? 네, 2회인은 프리로테를 하는 선수잖아요.
하는 선수가 14프레임이니까 느리다고 하는 거예요. 프리로테 안 하는 선수보다도 느리니까 느리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숫자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그 선수의 점프 메커니즘, 그리고 이혜인 같은 경우가 채공 시간이 그렇다고 김연아처럼 아니잖아. 솔직히 말하면 안도미키보다도 채공 시간 짧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 이혜인이 회전 속도가 느리다, 회전력이 안 좋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뭐 이혜인 안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아사다마오예요. 자,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는 너츠나 플립이나 비슷하게 프리로테 안 하는 정석 토핑러에 팔 동작도 비슷하다 보니 김연아와 안도미키를 비교했을 때 김연아의 팔 동작이 효율적이다 아니다라는 말 자체를 하기가 힘들어. 둘 다 비슷해 버리니까. 생각보다 비슷한 동작에 그러니까 비슷한 도약 메커니즘에 비슷한 팔 동작에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연아가 뛰어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김연아의 팔 동작이 회전력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지금. 자, 그렇게 본다면 안도미키와의 비교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이 부분은 김연아랑 스케이터 자체의 회전력이 생각만큼 압도적이었던 건 아니다라는 결과밖에 안 납니다. 같은 동작에 같은 동작을 해주니까 안도미키하고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김연아하고 안도미키가 동급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회전 속도에서 김연아가 급의 차이만큼의 격차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회전 속도에서. 그럼 이제 아사다마오가 중요한 거예요. 아사다마오는 팔 동작도 다르고요. 팔 동작도 달라요, 분명히 개념적으로. 그 다음에 도약 메커니즘도 분명히 다르죠. 분명히. 자, 그러면 이제 요거부터 봅시다. 자,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했던 그 아사다마오 관련 다큐멘터리 영상이거든요. 예. 아사다마오 16세의 도전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게 60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006년인가 2006년 말 2007년 초의 영상이거든요. 그때도 60프레임 영상이 있잖아, 이렇게. 한국 SBS 뭐 하는데 지금? 아, 참네. 자, 이거 실패했던 당시 장면인데 트리플 악셀도 좀 재어보고 갑시다. 자, 이때 트리플 악셀. 자, 이 정도를 가지고 비빈다고 그렇게 욕을 했었지. 요즘 카밀라 발레바나 소피아 아카티에바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걔들은 몸이 떨어질 때 여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를 보고 있어. 프리로테가 아사다마오보다 최소 90도를 더한다고. 근데 프리로테 비빈다고 얘기 안 하잖아. 딱히. 아사다마오는 못 잡아먹어갖고 난리더만. 자, 이제 반 바퀴 돌았죠? 이제 한 바퀴 돌았어요. 여기서부터 재겠습니다. 이거 실패한 트리플 악셀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둘에 조금 모자라나?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아, 많이 모자라네. 셋. 셋 하니까 넘어가죠. 그러면 이거는 한 12.5가 살짝 넘을 거예요. 12 후반대 프레임이에요. 12 후반대. 이해되셨나? 일단 자, 안도미키 거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자, 도약 메커니즘과 팔 동작이 의외로 김연아와 유사하며 수치도 거의 비슷함. 단지 채공 시간이 떨어질 뿐. 네, 그냥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물론 이거는 공구 월드밖에 측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측정해 볼 수가 없었어요. 아 잠깐만요. 아사다마코 하기 전에 요거 잠깐만 하고 갈게. 예. 공고월드 프리가 있었네. 예. 공고월드 프리 한 번만 더 가면서 갈게요. 자, 조금 순서가 꼬였는데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 영상이? 예. 자, 예.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프리에서 좀 늦네요. 거의 14가 살짝 넘어가니까. 예. 그럼 뭐냐? 수치도 거의 하거나 살짝 느림. 요 정도로 해놓을게요. 예. 자, 이제 아사다마하고 갈게요. 이게 참 내가 안타까운 게 한국에서 아사다마오는 못 잡아먹어서 난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 안도미키는 그냥 족밥으로 봐요. 한국에서. 안도미키가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말이야. 자, 2006년 부터 10 올림픽까지 측정을 했습니다. 자, 다시 여기로 와서 자, 지금 보면 트리플 악셀이 실패했어요. 딱 봐도 이건 뭐 예, 요즘 기준이면 언더지만 이때는 다운그레이드죠. 13에 가까웠어요. 회전 프레임, 소요 프레임이 12.5를 넘어갔으니까. 자, 그 다음 거. 이거는 지금 라파엘 아루토니안 코치 밑에 있었을 때죠. 시즌 초반에 네, 참. 뭐 트리플 악셀 앞에다가 뭐 스텝을 넣는다는 등 개지랄병을 하다가 이때부터 악셀이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자, 트리플 악셀이란 점프 앞에 이렇게 스텝을 막 넣고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도입 스피드가 느려지겠죠. 왜? 균형을 잡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속도가 빠르면 도약 포인트가 밀려버리기 때문에 선수가 조심스러워지고 도약 스피드가 아무래도 느려지거든요. 또 지금 이 영상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나중에 성공했을 때 도약 스피드, 도입 스피드와 실패했을 때 도입 스피드가 다르다는 거. 이 영상 분석 내용에서도 나온 내용이야. 이걸 하면 아사다마오 같은 경우는 이런 큰 힘 점프를 뛸 때 힘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거든.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지체되면 연결 동작으로 인정 못 받을까봐 급하게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정작 힘을 못 모으고 막 엉망진창으로 뛰었다고 이때. 그러면서 트리플 악셀이 실패 확률이 올라갔어요. 예. 자, 이것도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잠깐만요. 자, 엄밀하게 보면 회전이 살짝 모자라죠. 오늘날 기준이면 커터 랜딩이거나 언더거나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회전 속도는 어땠는가 봅시다. 자, 반 바퀴 돌았고 한 바퀴 돌았고요. 여기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에 안 돌았어요. 셋은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12.5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아까보다는 조금 빠르다는 얘기죠. 요 앞에 거보단. 그러니까 회전이 조금은 더 채워진 느낌이죠. 조금은 더. 그리고 이거 채공 시간도 한번 재볼까요? 자, 이거 반 프레임. 하나, 네, 여기서부터 재도 되겠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그러면 그냥 39로 끊어야 되겠네요. 이러면 0.65초거든요. 그러니까 12.5 프레임 정도에 자,
0.65 나오고 12.5 프레임 나왔을 때 예, 회전 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사실 러시아 애들은 이 채공 시간에 이거 10일로 끊고 쿼드러치를 띄워요. 물론 그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이게 뭡니까? 시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뭐야, 아사다마오는 12.5네? 김연아보다 훨씬 빠르네? 가 아니라고요. 트리플 악셀 이상의 점프는 트리플 악셀 이상의 것과 비교를 해야 돼요. 트리플은 트리플끼리 비교를 해야 되고요. 단지 이거는 아사다마오의 회전 속도가 어느 정도일 때 성공 확률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일 때 실패 확률이 올라가는가를 보기 위한 겁니다. 딱 그 정도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참고로 이거는 뭐 2006년 그랑프리 때겠죠? 이건 그냥 트리플 플립인, 트리플 플립 맞나? 네, 플립. 요거의 회전 속도는,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넷에도 다 안 돌았죠, 살짝. 거의 14라고 치고, 이건 뭡니까? 3플립 같은 경우에 06년에 예, 거의 14프레임이에요. 참고로 이때 지금 이 의상만 봐도 우린 알죠. 2006년 그랑프리에 마오가 연분홍이라면 녹턴이죠. 쇼트예요. 쇼트라면 이 플립은 첫 번째 점프입니다. 첫 번째 점프. 첫 번째 점프인데 14예요. 그것도 플립인데. 그리고 우리가 다 알듯이 아사다마오의 러츠와 플립은 룹 도약에 기반을 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돌렸단 말이에요. 많이 돌렸는데도 김연아보다 느리면 느렸지 빠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2006년이면 뭐 솔직히 김연아나 아사다마오나 체형 변화가 많이 온 타입은 아니잖아요. 뭐 그레이시 골드처럼 뭐 살이 디룩디룩 쪄가지고 뭐 몸무게가 뭐 70kg, 80kg 나갔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그 몸 관리를 잘한 편이거든 얘네들은. 그런데도 어때요? 사실 느리면 안 되거든 아사다마오가 김연아보다 회전 속도가 채공 시간도 짧은데. 그럼 지금 이거를 뭘로 메꿨어? 프리로테로 메꾼 거예요. 프리로테로 메꿨다고 결과적으로. 이해됩니까? 즉 뭡니까? 프리로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 공중에서 돌아줘야 되는 회전각이 작아도 되니까 이걸로 점프가 띄어졌던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야, 그런 걸 알고 가야지. 그리고 또 하나 김연아가 아니라 아사다마 이 팔 동작을 보면 그냥 뛰면서 가슴으로 모이기 바빠요. 네. 그냥 봐도 이 팔 동작이 뭔가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거의 안 드는 동작이죠. 그리고 아사다마가 뭐 급이 떨어지는 선수도 아니잖아, 딱히. 자, 그렇다면 이 결과까지만 놓고 본다면 우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김연아나 안도미키 같은 그런 팔 동작이 물론 완벽하게 둘이 같진 않아요. 그러나 그나마 유사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나마. 어느 정도는 회전력에 도움이 되었다. 그잖아요. 비슷한 수치라 해도 프리로테를 한 선수고 아사다마오는 프리로테 안 한 선수의 회전 속도가 거의 비슷하다면 팔 동작이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죠? 예.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이건 실패했던 영상이고, 자, 또 다른 영상인데, 자, 이거 더블 악셀입니다. 더블 악셀이니까 이건 크게 의미가 없고, 자, 그럼 이번엔 요거는 60프레임 영상은 아닌데,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역대 여자 싱글의 트리플 악셀 중에서 가장 좋아해요, 이걸. 그냥 잠깐 간단하게,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트리플 악셀이에요. 사실 트리플 악셀을 뛰었던 여싱이 한두 명이 아니죠. 뭐 이토 미도리부터 해서 사실 알레나 코스톨도 잘 뛰었던 시절이 있고. 알레나 코스톨 얘기했죠. 자, 알레나 코스톨 어디 갔어? 알레나 코스톨이 그때 그랑프리 파이널도 이기고 하면서 뭐 우리나라 피겨 기레기들이 막 뭐 새로운 피겨 여제 탄생하면서 막 띄워줄 때 요랬거든요. 예, 지금은 이래요. 예, 예, 아시겠죠? 참고로 이 아사다마오의 트리플 악셀은 제가 대략 측정하기에 0.68초 정도의 채공 시간이에요. 즉 이거는 제가 왜 이것이 최고다라고 하느냐면 이거 단독으로 봤을 때 최고다라는 거지 이것이 이 프로그램 전체를 살리느냐? 아니요, 죽여요. 이게 참 애매한 거거든. 이 점프 하나만 놓고 본다면 좋다 이거야. 하나만 놓고 본다면 회전도 거의 다 돌고 떨어지면서 착지 동작도 얼마나 좋아. 자, 잘 봐봐. 내가 일정 이상의 에너지가 들어간 점프를 착지하면서 착지 동작 내 얘기 많이 했죠. 알렉산드라 투르소바 문제 있댔죠. 유영 문제 있다고 했죠. 유나선 문제 있다고 했죠. 신지아 문제 있다고 했죠. 내가 몸의 무게 중심에서 이것이 이쪽으로 나가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무릎 굽혀주면서 어때요? 이제 한 프레임 넘길 때면서 한 프레임 넘길 때마다 몸의 중심이 일로 빠지죠. 그에 따라서 날도 빠져주잖아요. 같이. 예. 그러니까 나는 블로그를 시작하면서부터 김연아와 아사다마오를 비교질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착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 저는 아직도 김연아나 아사다마오 수준의 착지를 하는 선수를 못 봤어요. 아직도 그런 선수가 없거든요. 현재도 시대를 초월해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점프가 단독으로 놓고 보면 참 훌륭한데 프리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약점이 되는 그런 점프예요. 왜? 채공 시간이 0.68초란 말이야. 이 점프를 뛰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다음 점프가 플립 연결 토룹인데 이 연결 토룹이 채공 시간이 안 나와요. 예. 다운그레이드죠? 이건 뭐 오늘날로 봐도 거의 한 160도 모자라거든요. 왜 이래 되느냐? 자, 악셀은 뭡니까? 이 왼쪽 다리로 뛰잖아. 왼쪽 다리에서 힘이 방전된 상태에서 왼쪽 다리 토픽이 필요한 토룹으로 오니까 이게 채공 시간이 안 나온다고요. 여기서. 예, 높이가 안 나와. 아사다마오는 이게 거의 그대로 가요. 이 패턴이. 거의 일단 밴쿠버 올림픽까지는 그대로 간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게 2008년 고양사 대륙인데 갑자기 좀 별개의 얘기로 좀 많이 빠졌네요. 예. 일단 이것도 채공 시간을 재어보는데 채공 시간이 아니라 회전 속도를 재어보는데 이거 30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측정이 안 돼요. 대략적인 측정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냥 대략 측정할게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다 못 돌았어요. 그죠? 근데 일곱을 하면 확 넘어가죠. 그러면 이거는 6에 가깝겠죠. 그러면 2배 하면 12프레임에 가깝다는 거예요. 12프레임에. 즉 12프레임에 가까우면서 0.68초가 되니까 다 돌고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아시겠어요? 이런 숫자들. 이런 상관관계를 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사다마의 트리플 악셀이 무슨 비비기가 심하다고 그래. 요즘 애들 치면
비비는 것도 아니구만. 지금 아사다마 이 프리로테 이 수준으로 에반 라이사책도 똑같이 프리로테 했거든? 에반 라이사책은 한 명도 안 까대? 당시에 밴쿠버 올림픽 때?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씨.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게 08 고양 4대륙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09 월드 쇼트예요. 자, 09 월드 쇼트. 자, 이거는 이제 플립이죠. 아, 러츠죠. 아, 플립이네. 예. 자, 이것도 재워볼게요. 자, 아, 참고로 이때 봐야 될 거. 자, 아사다마의 토핑 높이, 발뒤 꿈치가 힙보다 올라갑니다. 예. 왜? 이거 교정 전이니까. 이거 08, 아, 09 월드네? 이때면 교정했을 텐데. 아, 플립이지, 이건. 아, 플립이니까. 예. 자, 어쨌든, 자, 이제 한 바퀴 돌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의 15에 가까워요. 이러면 14.5점 되겠죠. 예. 자, 쇼트에서 14.5. 예. 회전 속도가 느리다는 게 보이죠? 그죠? 이 08월드 쇼트입니다. 아, 09월드 쇼트였어요. 이번에는 09월드 프리로 가볼게요. 자, 이거 이제 트리플 악셀이에요. 트리플 악셀 두 번 뛰었어요. 프리에서. 첫 번째 성공했고 두 번째 넘어졌죠.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자, 첫 번째 거. 네. 그냥 뭐 별로 안 비볐어. 이거 가지고 비볐다고 지랄병을 떨었지. 예전에. 근데 아, 이게 두 번째 트리플 악셀이구나. 예. 딱 봐도 어때요? 지금 회전이 많이 부족하죠? 자, 오는데 어때요? 요렇게 오죠? 요렇게. 이거 오늘날 치면 언더죠. 그러나 이때는 다운그레이드예요. 첫 번째 거부터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거는 네, 회전 채웠어요. 이거 회전 못 채웠다고 지랄병 많이 했다. 이때 한국 애들, 연아빠들. 예. 자, 채공 시간부터 재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서른아홉이거든요. 이거 0.65초예요. 자, 0.65초인데 회전 소요 프레임은 얼마였느냐? 자, 여기서부터 갑니다.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에 살짝 모자라요. 셋은 넘어가죠. 그럼 이거는 어때요? 한 12.45 정도 될까? 봅시다. 자, 이거 09 월드 프리 0.65인데 12.4 정도 주고 어쨌든 회전을 채웠어요. 이 정도면 이거에서 살짝 모자랐고 이거에서 살짝 채웠고 딱 그 정도 수준이죠. 지금 그 다음 두 번째 트리플 악셀 이거 실패한 거. 자,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도 좀 안 되는데 각이 얕아서 이건 36.5로 가고 이건 0.61초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뭡니까? 일단 채공 시간부터 날라갔죠. 이게 1회째 이게 1회 트리플 악셀이고 2회로 오면 0.61. 그 다음에 회전 소요 프레임은 자, 여기서 반바퀴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이것도 거의 12.5 정도 봐야 되겠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근데 12.6, 7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이 경우는 회전 속도보다도 일단 채공 시간이 너무 안 나왔죠. 예. 요렇습니다. 자, 이렇게 트리플 악셀을 두 번 띄었어요. 트리플 악셀을 두 번 띄고 나서 뛰는 이 플립이죠. 이거의 회전 속도는 소요 프레임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넷을 살짝 넘네요. 아, 예. 09월드였지. 예. 프리. 예, 세 번째 건데 14.1, 2 정도, 1 정도 주고. 예. 어쨌든 느려요, 지금. 빠르다고 할 수 없죠, 절대로. 룻변형의 선수가 정석 토핑러하고 비슷해도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 회전 소요 프레임이 편차가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 김연아는 13.5에서 14.2까지 돼 있다고 한다면, 지금 아사다마오 같은 경우는 그냥 14에서 15 사이라고 봐야 되죠. 한 14에서 한 14.7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정석 토핑러도 아니고 프리로테도 많이 하는데, 이 말은 뭐예요? 회전 가속도 더 주는데 회전 가속을 더 주지 못하는 애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더 느리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에서 뭔가 모자란 거죠.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그 팔 동작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팔 동작이 의미가 있다라고 딱 단정을 짓기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정도입니다. 지금 제 입장은. 뭐 이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올림픽을 가면, 자, 올림픽을 가보자고요. 아니다, 올림픽 전에 아까 보던 거 맞아. 예. 후반부 점프도 가봐야지. 김연아 같은 경우에 후반부 러츠도 제가 봤으니까. 예. 참고로 참고로 순수 룹은 또 달라요. 이게 김연아 같은 경우 살코는 후반부 살코를 봐도 13프레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엣지 점프하고 토픽 점프는 또 다른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독 룹인데 15프레임에 가깝죠. 그러니까 지금 아사다마오가 생각보다 회전이 느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야. 이미 연합바들이 아사다마오를 뭐라고 했어? 빠른 회전력으로 홀짝 점프를 띄웠다고. 아사다마오에게. 회전력에 기반해서 홀짝 점프 뛴다고. 근데 실상은 아니죠. 오히려 나쁜 의미로 아니야 이게. 지금 이건 이제 후반부 플립이고, 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도 한 14.5점 되겠죠. 그러니까 14가 넘어가요 일단 아사나마오는. 자, 이건 쇼트입니다. 밴쿠버 올림픽 쇼트예요. 자, 이거 트리플 악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41은 좀 안되고 한 40.5?
네, 이게 이제 한 0.675 되거든요. 지금 보면 회전도 꽤나 잘 채웠죠. 네, 회전도 꽤나 잘 채웠고, 그다음 회전 속도는 한 바퀴 반 여기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와, 거의 12프레임이죠. 예, 어때요, 지금? 이 정도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뛰었네. 지금 와서 보니까. 자, 0.67 플러스 12 초반. 회전 잘 채웠죠? 이거 가지고도 이때도 김연아 빠르기 지랄병을 했는데. 예, 굉장히 잘 뛴 거였네. 지금 와서 보니. 그러니까 최근 지난 한 8, 9년간의 피겨 판정을 보다 보니 지금 와서는 이게 굉장히 잘 뛴 트리플 악셀이라는 게 느껴져요. 제가 아까 2008년 고양 4대6대하고 거의 버금갈 정도였네. 쇼트는. 일단 쇼트 플립으로 갑시다. 자,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넷에도 안 들어왔어요. 15. 거의 15에 가까워요. 그죠? 14 후반대 나와요. 지금. 회전이 안 좋아요. 트리플로 오면. 물론 이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트리플 악셀을 뛰고 난 후라서 몸에 체력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김연아로 치면 거의 후반부 점프 정도로 취급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김연아 같은 경우에 후반부에도 이 정도거든요. 14 초반이란 말이야. 14 후반이 아니라 14 초반이었거든. 트리플 러츠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러츠보단 플립 쪽이 회전 속도가 더 잘 나와야 정상이에요. 회전 속도는. 회전을 돌리기에는 플립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니까 러츠보다. 이거는 변명이 안 돼. 지금 회전 속도란 측면에서. 의외로 안도미키가 괜찮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쇼트였고요. 이제 프리를 지금 죄송한데 프리에 60프레임 영상이 없어요. 제가 아사다마오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게 확인이 안 되거든요. 안타까워요. 여기 딱 보면, 그러니까 전체 풀 버전 영상들 있죠. 이건 풀 버전이 아니고 이거. 이런 SBS 영상들이 60프레임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측정을 하는데 측정을 못해요. 이렇게. 딱 김연아 것만 딱 올려놓고 한국 애들이 아사다마오 거를 안 올려놓으니까 내가 구하지를 못하는 거야. 어찌됐든 이렇습니다. 즉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가 뭐냐? 첫째, 김연아하고 안도미키가 이 당시 시대에 의외로 회전 속도가 빨랐다는 겁니다. 동시대 선수 중에. 김연아는 동시대의 선수들, 즉 트리플 기준의 선수들 중에서는 회전 속도가 빠른 편이었다는 거예요. 느린 게 아니라. 참고로 이제 엣지 점프로 가면, 자, 김연아의 이제 이 엣지 점프죠. 이 살코인데, 살코를 가면 이제 여기서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13프레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후반부긴 해도 엣지 점프로 오니까 김연아도 회전 속도가 조금은 더 빠르죠. 토 점프에 비해서. 물론 이 살코가 김연아 점프 중에서는 가장 채공 시간이 짧은 점프예요. 트리플 중에선. 예.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안도미키의 회전 속도가 빠른 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 모두가 잘못 알고 있던 아사다마오는 폴짝 점프의 회전력으로 뛰던 선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트리플 악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채공 시간이 0.66초 이상, 그다음에 12프레임 초반대일 때 성공 확률이 좋다. 채공 시간은 0.66초 이상, 회전 소요 프레임은 12 초반 프레임일 때 좋았고, 0.65초가 이하거나 12.5 프레임 이상이 넘어갈 때 회전 부족이 나온다. 이런 거는요, 아사다마와 프리로테가 비슷한 수준의 트리플 악셀을 뛰는 선수에게 적용이 가능해요. 상대적으로 대략 비교했을 때 얼추 예상이 된다고요. 다른 선수들한테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런 수치가 머릿속에 넣어두면 이게 다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가 별거 아니야. 즉 그런 걸 수치만 보더라도 이런 08 고양 4대6은 정말 이 점프 하나만을 놓고 본다면 좋은 트리플 악셀이었다는 것이고, 밴쿠버 올림픽 쇼트 역시도 이게 한 0.675 정도 되는데 12 초반이었고 회전을 잘 채웠고, 이것도 역시나 잘 뛴 트리플 악셀이었다라는 거죠. 아, 물론 누군가 전에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댓글로. 자기는 08 고양 4대6 못지않게 밴쿠버 올림픽 쇼트 트리플 악셀도 잘 뛴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 밴쿠버 올림픽 쇼트 트리플 악셀을 잘 뛰었다는 생각을 잘 안 했던 이유가 그 당시의 회전 부족 판정에 익숙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08 고양 4대6하고 좀 격차를 뒀거든요. 근데 지난 세월이 있잖아. 지나온 세월이 러시아 강점기였죠. 지난 한 8, 9년간이. 그 시기에 겪었던 판정에 의해서 지켜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올림픽 쇼트가 꽤 잘 뛴 트리플 악셀이었네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즉 대략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올 때 점프가 잘 성공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다 그러나 다시 요즘 기준으로 본다면 아사다마오의 트리플 악셀은 뭐예요? 예, 자승자박이죠. 예, 잘 뛰었다 싶으니까 뭐예요? 아이고 체력 소모 많이 했겠네. 그 생각밖에 안 들죠. 그죠? 자, 지난 8, 9년간 러시아 애들이 지배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러시아 강점기라고 부르거든요. 이 러우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음 올림픽 때 어떻게 될지 모르며 러시아 애들이 국제대회에 언제까지 못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 러시아 강점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트리플 악셀 이상의 점프는 11프레임 정도에 수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러시아 애들의 데이터가 제게 쌓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아사다마오는 회전 속도가 잘 나와도 12프레임대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체력 소모가 많은 점프라는 얘기입니다. 아사다마오의 트리플 악셀은. 이해되셨나요? 즉 프리 전체를 끌고 가는 데는 그리 도움이 되는 트리플 악셀이 아니란 얘기예요. 프리를 다 끌고 가는 데는. 그리고 일반적인 트리플에서도 아사다마오의 트리플이 회전 속도가 너무 느려요. 사실 아사다마오가 저런 트리플 악셀에서 체력 소모를 하고 버틸려면 솔직히 말해서 신지아급 나와야 됩니다. 회전 속도.
근데 김연아보다도 느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제. 자, 그러면 만약에 말이에요. 저 시기에 회전 부족 판정이 엄격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회전 부족 판정이 엄격하지 않고 지난 8년가량처럼 굉장히 관대했다면 아사다마오는 채공시간 저렇게 늘리지 않아도 됐어요. 트리플 악셀에서. 0.67초씩, 68초씩 뛸 필요가 없었거든. 0.65초 근처에서 회전력에 집중해서 뛸 수도 있었거든. 트리플도 이 점프들 보면요. 이 채공시간 0.6초 넘어가는 거 있거든, 플립이. 근데 뭐 플립이 0.6초 넘어간다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 근데 얘는 룹 변형이잖아. 룹 변형 플립이 0.6초가 넘는다는 건 트리플 룹이 0.6초 넘는다는 거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제가 측정하는 채공 방식은 정석 토핑러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룹 변형 스케이터에게는 그만큼 불리한 방식이에요. 즉 뭐냐면 아사다마오가 0.61초가 나왔다. 트리플 플립이. 그 말은 정석 토핑러로 치면 0.63초급은 되는 겁니다.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야. 절대 아사다마오가 폴착 점프가 아니란 얘기예요. 전체적인 수치는 오히려 채공 시간이나 점프 높이가 좋은 선수라는 걸 자꾸 보여주거든요. 문제는 회전 속도예요. 정작. 정작 문제는 회전 속도야. 연합바들이 주구장창 얘기했던 폴짝 점프의 회전력으로 뛰던 선수가 아니라고. 아유, 문제가 보입니까 이제? 아사다마오의 문제가? 실상 아사다마오의 문제는 회전력에 있었다는 거예요. 회전력에. 회전력이 채공 시간을 끌어내릴 수 있을 정도로 빨라주지 못했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쌓여서 프리를 클린할 수 없는 스케이터였던 거야. 이게 핵심이야. 자, 오늘 두 가지 결론을 내렸죠. 김연아의 팔동작이 동시대의 선수들에 비해서 회전력에 유리한 부분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입니다. 그리고 아사다마오는 생각보다 회전 속도가 느렸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예.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었고 안도미키가 의외로 점프 메커니즘이 좋은 편이었고 회전 속도도 의외로 괜찮았다. 아시겠죠? 예, 오늘 영상 요 정도로 하고 끊을게요. 아우, 벌써 1시간이 다 돼간다. 다음 편에는 김채연 플립을 하긴 해야 되는데 김채연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 다음에 봅시다.